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66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찍었죠. 시험이 이제 다음 주 말인데 좀 늦게 찍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가볼게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실기 프로그램, 백데이터 내려받으셨죠? 저희 카페나 아니면 그 AT 홈페이지에 가서 백데이터 내려받으셔야 돼요. 자, 저희 카페 같은 경우 왼쪽에 기출문제 백데이터 자료실로 들어가셔서 66회 AT 기출문제 백데이터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FAT 1급 다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받으시면 돼요. 내려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 폴더가 생성이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기,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로 들어가시면 문제지와 답안지가 있고, 요거 실행 파일 있죠? 요거 더블클릭합니다. 설치가 되죠? 설치 누릅니다. 설치가 됐죠? 확인.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연습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고, 진짜 시험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수업용 프로그램이. 그거는 여러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메일로, 원서 접수한 메일로 링크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AT, 요즘 다 100% 비대면 시험이잖아요. 비대면 시험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고, 아니면 그 AT 자격증 홈페이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리라 믿고, 자, 일단 갑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저희 카페에 보면은 여기 RA 3번 FAT 1급 있죠.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대고 RA 숫자로 3 이렇게 치고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됐죠? 준비됐죠? 그럼 이걸 시험 볼 때 비대면 시험은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밖에 못 쓰게 돼 있죠. 모니터 하나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띄워놓고 왼쪽에 문제 파일, 우리는 지금 PDF 파일이지만, 지금 PDF 파일로 했지만, 시험 볼 때는 문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그죠? 그 프로그램 이름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한쪽 구탱이를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연습할 때는 듀얼 모니터 같은 거 있으면, 문제지 따로 보고, 아니, 인쇄한 거 있으면 인쇄한 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비대면이라 문제지가 종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 문제 띄워놓고 한쪽에 프로그램 띄워놓고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K푸드고요. 전통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23년 회계년도 1월부터 12월. 그리고 유의사항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해야 돼요. 근데 항상 저는 처음 듣는다 가정하고, 자, 부가세 관련된 건 매입 매출 전표, 관련 없는 건 일반 전표, 당연한 거고,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08번 걸어야 되고, 타계정 대체가 뭐다요? 그럼 골치 아픈데,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이럴 때 타계정 대체 거는 거고, 채권 채무와 특히 중요한 거 예금 거래. AT에서는 예금 거래에도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입력해야 되지요. 그 다음 자금 관리, 이것도 AT만의 특징이죠. 바드러움이나 지급어음 반드시 자금 관리, F3번이죠. 자금 관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800번대, 500번대 안 나오죠. 전산회계랑 다르죠. 500번대 없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걸 활용하시라. 됐습니다. 1번. 자, 1번 기초정보관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거래처 등록. 예전에는 요게 예를 들어서 3점 이런 식으로 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 자체는 채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서 물음에서 예를 들어 여기 내용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만약에 내가 입력을 안 하면 뒤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점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진행합니다.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변경 내용 확인해서 대표자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아마 뒤에 물음에서 아마 이거에 대한 물음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메뉴는 회계로 들어가서, 자, 회사 등록이죠. 회사 등록 들어가서 짜잔, K푸드. 자, 연도는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명, 홍수빈인데? 홍수빈이죠? 대표자명이 홍수빈이야.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다시 여기를 홍수빈으로 바꿔야죠.
거래처 등록 아니죠.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이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거래처 등록이네. 여기, 거래처, 해피산업, 해피식품,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딴소리, 헛소리 했네. 거래처 등록을 간 다음에 해피를 찾아야 돼, 해피. 근데 눈에 잘 안 보이죠? 컨트롤 F. 또는 F2번 누르고 잠시 F2번이 아니구나. 컨트롤 F. 왜 찾기 할 때 컨트롤 F잖아요. 여기다 해피를 딱 치고 엔터 치면은 해피식품이 나오죠. 여기. 자, 사업자 번호는 됐고요. 대표자명이 홍수빈이네. 여기를 바꿔줘야죠. 홍수빈.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은 도소매업하고 건강식품 이상 없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87 이상 없고. 근데 지금 연습할 때는 뭐 모니터를 분리하거나 문제지를 출력하면 쉬운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한쪽 구탱이로 이렇게 문제지 놔두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놔두고 이렇게 연습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요. 귀찮지요, 그죠? 근데 비대면 시험 바뀐 지 한참 됐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 뭐 하랬지 아까? 여기 여기 앞에는 딴 거 없는 것 같죠? 여기는 없고, 그 다음 추가 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죠? 다른 거 여기는 없어요. 여기 관할 세무서 이런 것도 없고, 추가 사항으로 딱 가보니까, 여기 아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 대표자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대표자명은 아까 바꾸고, 메일 주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해피로 바꾸래요. 해피. 한영키 안 눌렀네. 해피 바꾸고, 뒤에가 네이버인데, 뒤엔 네이버니까 네이버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이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는 네이버를 선택하고 앞에는 해피를 입력하면 되죠. 요거 두 가지네. 그리고 열어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물음에서 요걸 와서 이걸 물어볼 거거든. 근데 열어놔도 되지만 막 띄워놓으면 심란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닫을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죠. 대표자명하고 해피 두 개 고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요건 지워야지 참. 요건 지우고. 자,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부터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이쪽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자, 이제 왼쪽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자, 상품 매출 6억 똑같잖아요. 이건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고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봐야지. 여러분은 펜에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째려보면서 기초재고, 매출원가를 클릭해야지. 매출원가, 여기 다시 매출원가를 클릭하면은, 여기 매출원가를 클릭하면은 보조화면이 뜨잖아요. 또 보조화면 뜨고 여기 있는 기초재고액 2,500, 여기도 2,500, 매입액 385, 매입액 385. 자, 문제는 이거죠, 기말. 여기는 기말 똑같네. 고맙죠, 여기서는. 왜? 여기서는 고맙지. 여기도 9,000이고 여기도 9,000이니까 이상 없잖아요.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어. 그러면 직접 수정이 안 되죠. 이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상품을 수정하면 이게 자동 수정되죠. 이거 만약에 금액이 틀리다면 여기서는 고맙게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 없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여기 클릭이 안 되죠. 금액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가 금액 수정이. 고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그 다음 급여 확인했더니 823,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1, 그 다음에 여기 여비 3535, 그 다음 접대비 5252, 280, 230, 590,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 보험료 184 똑같고, 854 똑같고, 490 똑같고, 80, 이거 뭐지? 광고 선전비 어디 가니? 광고가 안 보이는데? 광고가 없죠? 여기는 있는데. 그래서 요런 걸 체크해야죠. 자, 광고 선전비가 여기 80만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밑에다가 만들어야죠. 밑에다 잽싸게 만들면 됩니다. 밑에다가 잽싸게 광고 선전비를 입력. 80만원. 800 입력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보니까 건물관리비가 480 있었죠? 요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자수익 여기 3200 맞고, 이자비용 어디 갔어? 3200, 이자수익도 3200이고, 이자비용도 3200이네. 여기는 480이잖아요. 여기는 480이니까 이걸로 고쳐줘야죠. 48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500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잘 안 보이지? 여기 지금 140420인데 닦아서 여기 140420 맞죠? 맞으면 된 거죠.
마지막 순위, 참, 이게 모니터 하나로 하려니까 이런 거 참 귀찮아, 그죠? 140, 420 맞으니까 된 겁니다. 문제도 안 읽었네. 문제도 안 읽었네. 자, K푸드에 재무제표 입력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해라.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처분 확정일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수정은 했고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뭘 수정하라는 얘기인지 일단은 가볼게요. 자, 일단 얘는 됐고, 140, 420인데 닦고 나가볼게요. 전기분 잉여금 계산서에서 요거 잉여금 처분 확정일 수정하래. 그래서 이거 처분 확정일자가 2023 2월 23일인데 3월 31일로 돼 있네요. 요걸 바꿔주지. 이건 처음 나왔어. 2023 0223 이렇게. 요건 처음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140 420 맞게 왔죠? 됐네요. 됐습니다. 나가면 돼요. 요건 처음 나왔어. 지금까지는 수정하는 것만 나왔거든요. 자, 광고 선전비랑 이거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는 건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얘만 나왔어요. 자, 이건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아. 넘어가고. 자, 그다음. 자, 이제 자료 입력이죠. 전표 입력. 전표 입력인데, 여긴 자료 입력이라고 나오죠. 부가세 관련됐으면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입니다. 당연하죠. 자, 먼저 급여 대장이 보입니다. 급여 대장이 보이고 1월달 거고 지급일은 25일이고 기본급 직책수당 자 32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띄고 요걸 주는 거죠. 그죠? 영업부 1월분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라고 돼 있죠.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 여기 있죠. 일반 전표에 연습할 때는 듀얼이나 문제를 따로 띄워놓고 하면 되는데 참 이런 게 그런 게 좀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저 문제지가 또 여기 막 가리니까 저 문제지를 또 한쪽에 띄워놔야 돼. 자, 듀얼에다 띄워놨어요. 다음엔 앞에 노트북 할까? 넘어가요. 어쨌든 자 갑시다. 날짜는 아까 1월 25일 0125 지급일이 25일이니까 차변의 급여가 800번대 1번 비용이 다 800번대로 시작하잖아요. 급여가 1번 금액이 320이었죠. 3200 그리고 대변에 중요한 건 떼는 건 공제하는 건 여기 공제하는 건 전부 다 254 예수금이잖아요. 254 예수금 254 예수금으로 금액이 43320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이었죠. 103 그리고 아까 무슨 신한은행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눈 내밀고 있어요. 됐죠? 차액이 또 자동으로 안 되네. 자동으로 안 되면 밑에 있는 요거 빨간 숫자 보고 2766 80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요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려면 일단 닫아볼까? 닫아보고 메뉴에 환경 설정 들어가서 물론 시험 볼 때는 바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걸 알아야지. 내 컴퓨터로 간 다음에 여기 대체거래 입력시 4번 차대변 자동 변화 및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네. 되어 있네. 이거는 저기 수업용 프로그램이라 막혀 있나 봐요. 그리고 금액 두 번째 금액 5번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나가볼게요. 그럼 확인하고 나가볼게요. 일반 전표 다시 가볼게요. 좀 이따 해보지 뭐. 일단 이건 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중요한 거 AT에서는 보통예금에도 은행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 됐죠? 넘어가고 자 다음 문제 AT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게 어음이죠. 무조건 어음은 나오죠. 약속어음의 수치래. 수치가 나오든 결제가 나오든 아니면 배서 양도가 나오든 어음 할인이 나오든 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이건 받을어음이고 또는 받을어음 말고 또 지급어음도 당연히 지급어음도 나올 수 있죠. 전부 다 어음 등록도 나올 수도 있고 어음 등록이나 발행이나 뭐 등등등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일단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카페에는 AT 특강이 따로 있죠. 근데 AT 특강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없어서 조만간에 유튜브에서도 주제별로 다시 올려드릴 건데 요즘 제가 조금 다른 일 바빠요. 그래서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려드릴 거예요. 자 전자음이 있고 이거 볼 줄 알죠? 몇 번 봤죠? 앞에 있는 004까지는 그냥 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연월일입니다. 2023, 0213 그 다음 1, 2, 3, 4, 5, 6, 7 이렇게 된 거예요. 1100만원짜리 만기일 있고 이게 발행일 있고요. 은행 있고 자 자료 지우식품에 대한 상품 외상 매입금 중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이죠. 110번. 전산회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코드 웬만한 거 10대 개만 외워라 했죠. 그 중에 110번 받을어음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해라. 그리고 자금 관련 F3번 어음 현황 반영하래요. 뻔한 겁니다. 자 일단 어음 받았대요.
중요한 건 외상값을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 108. 그럼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 가고 받으러 오면 차변이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일반전표 2월 13일 0213. 그래서 외상값 받았으니까 자산감소 대변.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 거래처가 지우식품. 그리고 금액은 1100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오면, 받으러 옴 110. 받으러 옴. 코드 못 외운 사람은 받을 이렇게 쳐야죠. 뭐, 그죠? 받으러 옴. F2번 누르지 말고. 그리고 거래처, 지우식품 똑같이 걸어야 되겠죠? 일단 끝났죠? 자, 근데 AT에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AT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음이 있는 줄, 받으러 옴이 있는 줄 어디든지 올라가 일단. 올라간 다음에 F3. 근데 모르면 여기 기능모음에 보면 여기 자금 관리가 F3번이에요. 자금 관리 클릭하면은 밑에 나오죠. 보관. 그리고 약속어음이냐 뭐냐인데 지금 이게 전자어음이잖아요. 전자어음이니까 여기 약속어음이 여기가 아니라 1번이 아니고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어음 종류 쭉 써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전자어음이 몇 번이지? 6번이네. 그럼 여기를 여기 6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전자로 바뀌었고 어음 번호로 왔잖아요. 그럼 F2번 일단 눌러봐. F2번 눌러보는데 없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돼. 아까 이쪽에 있었죠. 이거 보면서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004 2023 0213 1234 56 789 엔터. 자수는 자기가 직접 받은 거. 지금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자수. 타수는 여기 밑에 써 있죠. 또 여기 조만하게 여기 밑에 여기 있잖아요. 자수와 타수가 있잖아요. 자수와 타수. 자수는 자기가 직접 받은 거고 타수는 타인을 통해서 배서양수 받은 거예요. 자수. 그럼 발행인 써 있고 발행일은 아까 이거 여기 있던 거 이거 맞죠? 자, 만기일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일 없죠. 만기 입력해야지. 2023 0513. 그리고 지급은행 F2번 눌러서 은행이 저기 국민은행 메뉴에 있네. 그냥 엔터 치면 되겠네.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점이죠. 엔터 치면 지점이 어디야? 강남 지점. 강남 지점이니까 강남만 써도 되고 아니면 지점까지 써도 되죠. 끝.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은 됐어요, 이제.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입력은 됐는데 현황에 반영 안 했잖아요. 현황은 여기 찾기 있죠. 돋보기 있는 거 요거. 돋보기 여기다 대고 받을 어음 현황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엔터 치면 되고 아니면 저는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메뉴도 자꾸 째려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받으러 옴 현황은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리고 일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자를 선택하면 돼. 만기일로 할래? 거래일자로 할래? 발행일자로 할래?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만기일자로 하면 5월 13일이고 발행일자로 하면 오른쪽에 안 보이는데 2월 13일이죠. 근데 보이는 게 이거니까 만기일로 하지 뭐. 그래서 2023 0513 그리고 엔터 신나게 쳐버리면 원래는 지우식품 거만 보면 되거든요. 요것만 보면 돼. 근데 여기 날짜 이렇게 보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5월 13일 0513으로 딱 바꾸자. 그럼 한 줄밖에 안 뜨죠. 어쨌든 뜨면 된 거예요. 뜨면 된 거니까 저같이 귀차니즘 있는 사람들은 앞에만 치고 뒤에는 엔터 치면 끝나요. 그냥 끝. 닫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다냐. 여기 있죠. 여기 됐죠. 차변에 받으러 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래서 이 분계가 회계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더더군다나 AT는 비대면 시험이야. 그러니까 문제지 종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종이에 써가면서 입력하면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딱딱 짚고 바로바로 입력하는 습관.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처음엔 어렵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 못 버팁니다. 욕만 먹어요. 이거 버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한 거 다 보여드렸고 어음 현황 반영은 여긴 없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인데 내역서가 있어요. 뭐 했대? 당일 매도는 파는 거죠. 3월 21일. AT는 날짜가 없어.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920만원에 매도했고 이거 저거 나오네. 800만원에 샀다가 920만원에 팔았대요. 120만원 벌었대요. 아이 좋겠다. 부러워라. 자, 여기 보니까 또 거래일자 3월 21일 날 주식 팔아서 920만원 입금됐대요. 여기 써있네.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증권 107번. 자, 이건 안 해도 돼요. 저는 자주 하니까 외운 거고. 자, 주식을 장부금액 800만원짜리를 920만원에 매각 팔고 대금은 수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아까 800만 원짜리 다 있었죠. 자,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그래서 일반전표로 와서 날짜 0321. 그래서 먼저 단기매매증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죠. 팔려 나가는 거니까 대변입니다. 대변.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라고 쳐보세요. 단기라고 치면 단기매매증권이 107번. 저는 자주 쓰니까 외워요.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리고 중요한 거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아까 수협은행이 그랬지 아마. 네, 수협은행이죠. 수협은행이죠. 네, 수협은행 보통예금. 이거 여기 있네. 수협은행 보통예금. 요거를 선택해야죠. 그리고 금액이 920. 그럼 이익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익인데 이익이 아니라 익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인데 없네 그렇다고 새로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처분 익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 차익이 그냥 뜨네. 아까 했더니 그 차익이 뜨네요. 그죠? 확인했더니 넘어가고. 자,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별 문제 없죠? 자, 처분 이익 나왔고 중요한 건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됐고 다음. 자,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이건 AT에서는 이것도 늘 나오는 겁니다. 자, 카드 이용대금이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어요. 3월달 이용요금이고 작성 기준일 나오고 결제일 몰라 어쨌든 165만 원이래.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보통예금인데 기업은행 겁니다. 찾으신 금액이니까 인출한 거예요. 인출된 거죠. 카드 대금 빠져나간 거지 이거. 빠져나간 겁니다. 4월 10날 모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모두 카드의 3월달 이용 대금이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인출 빠져나간 겁니다. 결제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자, 날짜가 아까 4월 10일이었죠. ESC 화살표 0410. 먼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가 기업은행이고 금액이 165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이 문제인데 카드 대금, 즉 카드 결제할 때 그 전에 카드를 사용하면 차변에 거시기 사용 내용 나오고 대변에 253 미지급금 요렇게 분개하고 무슨 카드 모두 카드였겠죠. 요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차변에는 253 미지급금입니다. 차변에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모두 카드입니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요거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분개를 못하면 실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론. 분개는 이론이죠. 머릿속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실기 입력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분개가 안 되면 입력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실기가 위주가 아니라 이론적인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걸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입력한 자체는 따로 채점은 안 하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기업은행이나 모두카드가 아마 뒤에 물음 중에 있을 거야. 아마 둘 다 나올지도 모르고 뒤에 물음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잔액을 물어본다. 기업은행 잔액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걸 입력 안 했다. 그럼 정답이 안 나오겠지. 그런 식입니다. 자, 비대면 시험 양식이 바뀌었죠. 자, 다음. 이번에는 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이번은 또 뭐다냐 했더니 먼저 현금 영수증이 나와요. 그리고 홍보 세상이고 어디 갔니? 날짜가 4월 24일이고 24만 원의 부가세 있고 매출 거래처에 제공할 거래처에 제공하려면 접대비 813이 떠올라야죠. 기념품을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네. 가만있어 봐. 거래처에 줄 건 접대비라면서요. 접대비는 가만있어 봐. 이건 불공제 사유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여기 부가세가 있잖아요. 근데 불공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54 불공이구나.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이구나. 아싸. 그럼 틀리죠? 틀립니다. 왜? 불공은 일단 증빙이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에 해당될 때 54 불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플러스 불공제 사유다. 이럴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이건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에요. 별표 1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어디다 치지? 문제 출력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여기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이거 접대비에 부가세 대급금 안 나오죠.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안 나오지. 그죠? 대변의 현금은 당연하고. 차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출금으로 적어도 되고 당연한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54 불공이 아니문이다 이거죠. 4월 24일 일반 전표 4월 24일 날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금액은 저기 264는 시인이신데 그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차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그리고 접대비만 적어도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 이제 이게 부가세에 써 있는 건 매입 매출 전표죠. 대부분 부가세 써 있는 건 대부분 매입 매출 전표고 한두 번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1번은 정해져 있죠. 과세 매출 자료에 세금 계산서 발행 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째려봐도 거래명세서죠. 그럼 눈치학상 우리는 이놈이구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같구나. K푸드가 우리 회사가 K푸드예요. 청정식품에 한과 세트를 파는 거야. 7월 10날 100개 55,000원.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상품 매출했대요. 상품. 참고로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품 매출이잖아요. 제품 매출인데 AT에서는 안 나옵니다. 상품 매출이에요. 그리고 7월 5일날 계약금을 받았었나봐. 10%면은 550에 10%인가? 공급대가 그렇지. 공급대가가 여기 총 550이잖아요. 550에 부가세 55. 그럼 10% 55만원이었겠지. 55만원이고 계약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7월 5일 거래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라. 7월 5일 날이 계약금 받는 거 55만원 확인해보면 매입 매출 전표 가봐요. 전체 메뉴 매입 매출 전표 가보면 7월 5일 날 한번 열어봅시다. 0705 가보면 요거 계약금 받았던 거 요거 면세로 돼 있네. 저 뭐 잘못 적었어요? 7월 5일 거래를 면세 제품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웬 상품인데 이건 뭐니? 제가 날짜 잘못 적은 것도 아닌데 7월 5일 계약금 받은 건 일반 전표에 있겠지. 제가 미쳤나봐요. 일반 전표에 0705 선수금 요거 있었겠죠. 깜짝 놀랐네. 605,000원이네?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 참 55만원이고, 공급 대가는 605만원이죠? 이 공급 대가의 10%구나. 그래서 이게 60만 5천, 요 605만원의 10%니까 60만 5천원이네. 참말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요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중요한 건 선수금으로 되어 있던 거죠. 제 머릿속에는 선수금만 있지,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선수금이었겠죠? 자, 그러다 매입 매출 전표로 와서, 자, 7월 10날로 갑니다. 10날. 일단 이게 세금계산서로 보여야 돼요. 세금계산서로. 그래서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뭐 한과 세트. 근데 여기 품명 이런 건 어차피 시험 채점은 아예 안 하잖아요.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또 수량 단가도 수량 100에 단가 55,000원이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550만 원만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만 생각하면 안 적어도 되지만 이게 안 적는 게 습관돼 버리면 나중에 진짜 실무에 나갔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력하는 습관 들이시고 거래처가 청정 창이 아니라 청이구나. 정정식품이고요. 전자입력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발급 전송을 했잖아요. 발급 전송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걸 비워두는 거죠. AT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비워두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 그리고 기본 세팅이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 수금은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상품 매출까지는 냅두고 줄 바꿔서 차변에 아까 계약금 받았던 선수금이 605죠? 605 뺀 나머지는 차변에 아까 여기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 들어왔대 103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요거 차액이 이것도 그냥 안 들어오네 5445 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 보면 보통예금에 거래처가 청정으로 자동으로 왔는데 이게 농협은행이잖아요. 농협으로 바꿔줘야 돼. 농협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농협은행. 요걸 안 바꿔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물음에서 농협은행이 만약에 문제 뒤에 물음 중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농협은행이 나왔어. 농협은행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바꿔줬다? 그럼 뒤에 정답은 안 나오겠죠. 오답이 되겠죠.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됐습니다. 일단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 했잖아요. 발급 전송. 그러면 전체 메뉴, 여기다 써도 돼. 또 여기다가 전자세금계산 이렇게 뭐 전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어디 갔니? 발행 및 내역 관리 이렇게 찾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메뉴로 가서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메뉴가 어디에 뭐가 있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Q 여기 돋보기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검색해도 돼요. 그 다음 날짜가 아까 7월 10일이니까 0710 엔터 딱 쳐버리면 어쨌든 여기 미전송된 거 뜨잖아요. 자,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다른 거 누르지 말고 확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대로 따라 하세요. 발행. 아는 분은 알아서 하셨겠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거 체크하고, 이번에는 여기 아카데미 어쩌고 있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거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로그인 바로 누릅니다. 클릭. 그 다음에 나오면 여기서 미전송된 거 체크하고 매출조회 체크하면 하나 뜨죠. 다른 거 여기 이런 거 건들지 말고요. 뭐 고려하지 말 것 이랬잖아요. 건들지 말고 그대로 발행 누릅니다.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돼요. 상관없는데 여기 누르세요. 그냥. 그러니까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확인. 그리고 X표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닫고. 그럼 여기 발행 대상으로 나오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일단 닫고. 그리고 여기도 비어있죠. 비어있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전자 발행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AT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됐죠?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딴 거 없어요. 선수금이가 온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보통예금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변은 기본 세팅이잖아요. 더더더더더 군다나 메모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리고 시험 볼 때 비대면 시험이라 그 책상 위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두고 카메라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이제 종이 한 장 정도는 녹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메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건 다 뭐 설명드린 거니까 뺐고. 자, 이번에 또 AT 특징 수정세금계산서 매출거래인데, 빨간색이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빨간색이라고 돼 있는 것만 봐도 매출자예요. 수정세금계산서 내가 예림한테 팔았었는데 뭐가 잘못됐나 보지. 7월 17일 다과 세트가 7개 반품됐네. 반품됐어요. 그 밑에 보니까 어쩌고 나오겠지. 7월 13일날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외상매출금하고 상계. 그 당시 외상으로 팔았던 거죠. 그 외상값에서 깐 거죠. 깐 겁니다. 이럴 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데, 발급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전자 입력으로 전송 안 하네. 뭐 우리야 고맙지 뭐. 수정 그냥 입력만 하면 되네. 그럼 자, 그러면 여기 웬일이지? 자, 날짜 7월 17일로 갑니다. 일단은 참 13일날 가볼까? 13일날 가보면 다과 세트 100개 외상으로 팔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외상 매출금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자 17일날 바로 와서 자 매출과세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분명은 다과 세트 준 다음에 수량에다가 여기 아까 마이너스 7개 5만원, 마이너스 7개 마이너스 7 여기까지만 주면 돼요. 그리고 5만원이었나? 5만원 맞아요? 잠깐만 이제 문제지 띄워놓고 맞네. 자, 됐고요. 그럼 그대로 가서 거래처가 어디였어? 예림이 넣어서 많이 들었는데 예림이. 그리고 전자 발행할 때는 건너뛰고 가지만 여기는 생략하래. 그래서 전자 입력으로 주래요. 1번. 그리고 분계는 2번 외상 주면은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여기 혼합 주고 외상 매출금 적고 해도 되지만 쉬운 일을 어렵게 할 필요 없죠. 외상으로 주는 순간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부가세 수금 제품 상품 매출도 다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대로 끝.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발급 전송 안 하니까 매출과세를 똑같이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35에 마이너스 35,000원. 그게 자동으로 분계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외상으로 줘도 돼요. 혼합으로 줘도 됩니다. 외상으로 주는 게 제일 편하죠. 간단하게 되니까. 끝. 다음 매입거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카드 매출 전표 삼성카드가 있고 8월 8일이 있습니다. 91,900원. 호텔
자,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하여 출장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고 카드 전표 받았대요. 여기서 홍보 꽂혀가지고 광고 선전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출장 간 거, 출장,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입니다. 당연히 800번대 여비교통비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할 때 대변에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전산회계 할 때는 미지급금, 이 정답인데, 또는 미지급 비용, 요렇게 하잖아요. 전산회계에서는 둘 다 맞다고 하죠. 근데 AT에서는, 자, 밑에 보세요. 한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지급금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미지급 비용 쓰면 틀리다고 하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만약에 뒤에서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에 대한 물음이 없다. 비대면 시험 뒤에 물음이 있잖아요. 물음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AT에서는 항상 미지급 비용 이렇게 안 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할 때도 항상 미지급금을 하고 하라 이렇게 했죠. 쉽게 미지급 비용은 결산 정리 사항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미지급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날짜 8월 8일, 참, 증빙이 참 카드 전표니까 카과지, 카과, 증빙이 신용카드니까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에 카과가 57번, 카드사 F2번 눌러서 아까 삼성카드 첫 번째 거냐 선택하면 되네. 확인. 그리고 분명은 출장비잖아요. 출장 숙박비. 이거는 출장비 또는 숙박비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물론 시험만 생각하면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금액이 9만, 건별 카과 현관은 공급대가 적는 거 아시죠? 99,000원. 99,000원. 거래처가 다도에, 카드사를 적어야 되나? 다도에 적으면 되죠. 다도에 호텔. 그리고 전자가 아니라 넘어가고, 카드는 카드. 밑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카드는 카드 4번이죠. 그리고 자, 카드로 주는 순간 대변에 미지급금은 자동으로 찍히고요. 여기 대변에 미지급금은 자동으로 찍히고, 자, 기본 세팅은 바꿔줘야죠. 기본 세팅은 여비교통비로 800번대 여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거래처 접대하라고 카드 썼다 이럴 때는 불공제 사유니까 54 불공 아니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카과로 주고, 카드 줘도 되고 혼합 줘도 상관없어요. 다만 카드 주면 쉬운 걸, 카드 주면 이게 자동으로 찍히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동으로 카드 주는 순간 삼성카드까지 자동으로 왔잖아요. 근데 혼합으로 주면 이거를 내가 입력해 줘야죠. 미지급금도 입력해 줘야 되고 카드사도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를 혼합으로 주면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되니까 귀찮죠. 시간 걸리죠. 쉽게 합시다. 자, 그 다음, 매출거래. 전표 입력까지 마저 계속 갈게요. 주제별로 딱딱 잘라서 하는 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귀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해서 그냥 갈게요. 이번에는 계산서야. 빨간색은 매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독도식품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된장을. 농축수산물 1차 가공은 면세잖아요. 100만원 면세야. 저 밑에 써있네. 면세상품. 면세상품을 팔면서 계산서 발급했다. 면세 말 그대로 면세.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본거래에 한해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한다고 본다. 전자입력으로 하라 라고 돼 있죠. 날짜가 8월 15일 자, 매출 쪽에 면세 13번. 그리고 분명은 된장. 이런 된장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된장 수량 단가는 어디 갔니? 자, 또 넘어가야지. 200개 5,000원. 물론 이건 시험 볼 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는 꼭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서 이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콧물찍 하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 그냥 눈물 콧물 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독도식품이고요. 전자입력으로 줄였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줘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계산서도 전자 있으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팔았지 아마? 여기 기업은행 보통예금이구나. 그럼 혼합 줘야죠. 혼합 주고 기본 세팅 상품 매출은 맞아요. 줄 바꿔서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죠. 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보통예금에 거래처를 기업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꿔주면
요거 안 바꿔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물음에서는 점수 날라갈 수도 있어요. 자, 됐죠? 다음, 요거, 거래처,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고, 당연히 면세죠? 면세. 그 다음, 이것도 뭐야? 파란색이죠,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은 매입했단 얘기예요. 자, 국제클린한테 내가 매입했단 얘기예요. 매입이 아니라 청소비 준 거구나. 청소비 60만원 줬네. 부가세까지. 외상이니까 돈을 안 줬구나. 미지급이에요. 자료 보니까 국제클린에 본사 건물 청소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그리고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안 준 거니까 미지급이죠. 미지급금. 그리고 사료 입력해라. 전자 입력. 그리고 계정 과목은 건물관리비라고 답을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날짜 9월 1일. 0901. 차변에 유형은 매입 쪽에 과세니까 매입과세 51번. 건물 청소비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금방 문제 띄워놔요. 60만원. 그 다음 거래처가 무슨 아까 국제클린. 왼쪽에도 보이는구나. 헷갈려. 이 모니터를 와이드로 해서 하나로 딱 띄워놓으면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화면 볼 때는 또 아예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여기도 띄워놓고 오른쪽에도 띄워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 입력 줘야 됩니다. 여기 전자라고 써 있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줘야지. 9월 말 미지급이니까. 그렇다 2번 외상 주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원재료나 상품이면 외상 주면 돼요. 근데 상품이 아니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혼합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거금은 그냥 냅두면 되고 줄 바꿔서 기본 세팅 상품 산 게 아니죠. 상품 산 게 아니라 건물 관리비가 있죠. 건물 관리비를 주고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줘야 돼. 미지급 비용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 아닙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이것도 차변이 비용이 나오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산회계에서는. 근데 AT에서는 이런 게 보다시피 안 써있죠. 그러니까 안 써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좋아요. 미지급금입니다. 됐죠? 51과세 넘어가고 그 다음 이거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끝나가네.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돼 있고 보통은행 수협은행 보통예금 수협은행에 돈이 맡기시네. 입금됐어요. 서대문세무서에서 8월 10일날 입금됐어. 부가세 환급세액이 있었구나. 보통예금 통장 들어왔대요. 환급세액 처리하래. 6월 30날 전표 참조하라 할 것도 없이 그때 미수금이라고 돼 있었겠지. 그때 오늘 받는 거니까 53만 9천원. 밑에 친절하게 써있네. 6월 30날 가보면 이렇게 돼 있었대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 받을 게 이만큼 있었대. 그랬다 오늘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 보면 일반 전표에 어디 갔어요? 일반 전표에 6월 30날 0630 이렇게 와 보면 여기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랬다가 오늘 8월 11일 0811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들어왔어요. 어디 수협은행으로 들어왔고요. 수협은행 그리고 539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대변에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 거죠.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아마 입력 끝났죠? 결산부터는 좀 잘라서 해야 되겠죠. 시간 좀 꽤 됐잖아요. 결산하고 또 조회하는 문제도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일단 잘랐다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면 잠깐 쉬었다 오세요. 힘들면 잠깐만 쉬세요. 오래 쉬지 말고 한 열흘 쉬었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